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살의 여자입니다. 반백년을 살다 보니 살아온 세월 동안의 추억과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비참했던 순간도요. 25살에 비참하고도 암울했던 기억으로 돌아가 봅니다. 임신한 채로 예비시 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시 누이가 그러네요. 우리 오빠를 거지랑 결혼하게 할 순 없어요. 그만 꺼지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였고 IMF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하면서 남들이 한 번씩은 하고 싶어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첫 MT에서 만나 6년을 만났습니다. 1997년 그해 제 남자친구에게는 행운의 신이 손을 내밀었고 제게는 불행의 신이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경시험에 합격해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고 저희 집은 한복건설로부터 시작된 건설업체 부도로 도미노처럼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중장비업까지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종이어음으로 결제를 받곤 했는데 20여 장 정도 되는 어음이 한순간이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모아오던 적금마저 아버지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하자.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집은 부산 대신동인데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통영이라고 하더군요.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아침 7시에 만나서 출발하였습니다. 인사 선물은 미리 사둔 상태였습니다. 집에 현금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서 남친이 과일 바구니를 사놓았습니다. 남친의 집은 조금 넉넉한 편이라 대학 4학년 때 중고지만 자차를 마련하였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통영으로 가셔서 편리상 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전날 엄마가 새 옷이라도 사서 입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럴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좋아하고 사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통영에 도착하니 드넓은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갈매기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과 지금의 제가 환경이 많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침 시누이도 방학이라서 놀러 왔다며 통영집에 있었습니다. 다소곳이 인사를 하고 어머님께서 차려놓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남친 아버님의 고향이 통영이고 여기에서 어업권을 획득하여 수산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남친 어머니께서 다과를 준비해 오셨고 그때부터 저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예은이라고 했죠? 네,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지금 55세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어머님께서 물으셨어요. 중장비업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니,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결혼이 가능하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결혼식장에 오시지도 못하시는데 결혼이 가능하냐고요?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언니, 그런데 집에 대출 있어요? 선배의 여동생이 불쑥 끼어들더니 물어보더군요. 네, 이번에 자금이 안 돌아가서 좀 있어요. 얼마 정도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미야, 너 지금 그런 거 왜 물어봐? 아니, 정확한 게 좋잖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는데 언니도 알릴 건 알려야지. 그 이후로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과일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었는지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닭과를 먹고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남친이 엄마, 아버지 저희 올라가 볼게요. 지금 안 올라가면 차 막혀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저를 바래다주는 남친의 표정도 참으로 비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라 출근했겠지 하고 출근인 사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나 하고 저녁까지도 신경 쓰면서 기다렸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미예요. 영호 오빠 동생이요? 네, 아가씨. 결혼도 안 했는데 아가씨라뇨? 네? 그건 그렇고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할까 하고요? 네, 어디로 가면 되나요? 대신동 가비방으로 오세요. 네. 그렇게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비방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신우이, 아니 영미 씨가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언니 여기에요. 일찍 왔네요. 네. 저 기다리려다가 뻘 좀 해서 커피 먼저 시켰어요. 언니 거도 시켜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손을 들어 주문을 했습니다. 영미가 뜸들이고 있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제가 한 모금 마시니까 드디어 입을 열더니 실은 엄마 심부름으로 나왔어요? 무슨 심부름이요? 사실 언니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엄마 아빠가 정말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습니다. 저는 임신 8주였고 남친과 고민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에 감동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잠시 멈칫하고 있는데 예비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 오빠가 거지하고 결혼할 순 없잖아요. 언니도 임신했다는 핑계로 오빠 붙잡아 둘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영호 씨랑 얘기할게요. 연락 안 될 거예요. 오빠가 보기보다 효자거든요. 커피가 계산하고 갈게요. 그 말을 던지며 일어서더라고요. 혼자 남게 되자 바로 남친에게 전화부터 했습니다. 예비 신우 말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보기보다 효자였나 봅니다. 3일 내도록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 통영에서의 모습이 연인으로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앞이 막막하였지만 구주차에 접어들고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낳기로 결정하고 막달의 회사에는 일주일 휴가를 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낮에는 엄마가 도맡아 키우셨고 저녁에 저랑 교대하면서 식당 알바를 가셨어요. 그때가 저희 집이 가장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렇게 제 아들 우준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통영에서 받았던 모멸감과 비참함을 비수처럼 품고 살면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아버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몇 년 뒤 면책받아서 금융권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돈이 모이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 전세자금 대출이란 제도가 생겨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랑 6살 차이 나는 직장 상사와 결혼도 했고요. 결혼 전에 전 남친이 한 번 직장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폰은 이미 차단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아이 낳았다며? 누가 그래? 소문 들었어. 그런데 그게 왜?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네.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찾아오지 마. 거지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며. 5년 전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더 퍼붓고 싶었지만 무관심이 답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대학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친은 저 이후로는 아무도 사귀지 못하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독신이라고 하네요. 하긴 저도 대학 들어가자마자 갔던 첫 MT에서 거의 강간당하다시피 엮어진 거라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연인이 된 것이었어요. 여자들이 그리 좋아할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면 흔쾌히 좋아할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잘난 줄 알고 임신한 저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 집 식구들, 아마 더 이상의 자손번창은 힘들 것 같네요. 저희 우준이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4학년 때부터 입사 계약이 되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이번 달에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남편이랑 저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게 자식 키우는 재미인가 봅니다. 이만 저의 한스러웠던 기억을 꺼내보았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